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파이코인 영상 공부합니다. 어제는 파이코인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잭마 중국 마윈의 사상을 얘기했는데 뭐 어제 그제 건 안 보셨더라도 오늘 거는 보십시오. JJOK 뭔지 아시죠? 마늘 한 쪽, 마늘 두 쪽, 마늘 세 쪽, 네 쪽, 다섯 쪽. 그거 팔리게 1파이 얼마 가요? 라고 묻지 마세요. 당신 상상 이상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DT 산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DT 산업의 주요 통화 화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DT 산업이라는 말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쨍마 때문에 알았어요. 쨍마 때문에 알았는데 IT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DT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잭마가 2015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표현한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 막 얘기하고,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처음 한 것이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한국에 와서 KBS에서 얘기할 때가 처음이었고, 2018년도 베이징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잭마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구글 사장, 애플 사장, 워렌 버핏, 그다음에 주커버그 쟁쟁한 사람들이 다 네트워크가 돼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유심히 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니콜라스 부부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IT가 아니라 DT 산업이 됐을 때 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갖고 안 되는 새로운 통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DT 산업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 파이코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거기로 가고 있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몇 년 고생을 해야죠.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있다. 근데 이거 누구하고 상의할 데도 없어요. 미래가 분명히 이렇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문제 중에는 다른 사람의 기회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DT 산업인데 파이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얼마 가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314불, 1000불은 그냥 순탄하게 가요.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 와서 잭마가 얘기했을 때 1차 산업혁명이 있어서 증기기관이 있었다. 그다음 이게 한 50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2차 에너지 혁명이라는 게 나서 전기가 생긴 다음에 또 왔다. 그리고 3차 인터넷 혁명이 왔다. 자기는 1994년도에 미국을 가서 처음 인터넷이라는 걸 봤는데 이걸 보는 순간 자기 컴퓨터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클지는 몰랐지만 야, 이거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자기가 이렇게 영어 선생이었으니까요. 이렇게 24명하고 모여서 했는데 23명이 다 반대하더라. 아니 선생님이 컴퓨터를 아세요? 뭘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마윈은 중국 사람들은 어떤 거든지 가짜라도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없으니까 뭐든지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키우는 큰 기업들은 기회가 있지만 이 뭐든지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돈도 없지, 인맥도 없지, 여권도 없지, 비자도 없지, 비자도 안 나오지, 돈도 없지.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팔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자기는 생각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IT 혁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차 인터넷 혁명이 사람들이 IT 하는 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 신문, 기사 이런 거를 이제 물건 이런 걸 나르는 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한 게 지금 IT 혁명 생긴 지 20년 만에 세계에 큰 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다. 그런데 이제 거기 방송국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가 당신네들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다. 이제는 IT 혁명 시대가 아니다. DT 혁명 시대가 왔다. 온다. 앞에 미래는 그렇게 분명히 온다. 그러면서 DT 혁명 얘기를 해요.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2015년도에 얘기하고 지금 서서히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지만 실행을 안 하고 있고, 파이 네트워크는 이거를 모토로 걸은 데이터 테크놀로지 혁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웹3 세상이에요. 파이가 웹3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윈이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돈이 되던 세상에서 당신이 가진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 왔다. 이게 IT와 DT의 차이라는 거예요. IT 혁명은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가 돈이 됐지만 데이터 DT 시대가 오게 되면 당신이 가진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 왔다. 사실은 저도 이 생각을 막연히 하면서 생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 이런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80대, 60대, 50대 이런 모든 1차 산업혁명, 2차 에너지혁명, 3차 인터넷혁명 같은 거를 다 거친 기가 막힌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 삶의 체험을 어떻게 돈으로 아프리카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마윈이 내가 가진 것이 돈이 되던 세상에서 당신이 가진 것이 돈이 되는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데이터 테크놀로지 DT 혁명 시대라고,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세상이 왔는데 이거를 구현하기도 전에 그냥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잘려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 공중파에 나왔던 마윈의 비결인데, 이건 2015년도에 데이터 기술,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온다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2018년도에 마윈 회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데이터 산업 설명회에서 세상은 지금 IT 시대에서 DT 시대로 가고 있다며, 이제는 각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파이코인이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머리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의 체험이기도 하죠. 아주 깊숙이 지금 파이는 들어가 있죠. 각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마윈 회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모든 것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데이터 DT 시대의 도래는 그리 어색하지 않다. 이미 IT 업계에서도 데이터의 실효성과 파워가 막강해져 이제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가 아니라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로 불리고 있다. 아직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개인의 취향, 이 구글 같은 거는 이런 걸 해서 자기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도 이걸 자기가 다 갖는 거야. 자기네들이 광고 수입으로 다 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웹3 파이 네트워크는 뭐예요? 당신 핸드폰 24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 그리고 우리 블록체인에 합쳐. 당신에게도 보상을 해줄게. 정확히 당신이 가진 정보가 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많은 정보를 내놓게 하려면 그 사람이 많은 정보와 자기의 삶과 체험과 취미와 이런 거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억울해서 억지로 뜯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태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생태계가 잘 되면 자기도 돈 될 거라는 희망도 있고 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그제 영상을 2개나 올린 거를 이런 게 마윈의 그 2020 문투 서밋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고 이제 한데 여기서 보게 되세요.
오태민이라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뭐 이런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본데 뭐 좋아요. 비트코인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이건 제가 체험해봐서 아는데 지금 마윈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국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같은 게 이런 게 생기기 전에 가령 저도 아프리카 콩고에 돈을 보내고 뭐 베트남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토고에도 보내고 인도네시아도 보내고 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암달러상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정하는 환율과 시장에서 정하는 환율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에 완전히 외환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달러를 그냥 은행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달러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암달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고 외환을 아무나 가질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출을 하고 뭐를 하려면 이게 달러가 필요한데 이게 달러가 다 가냐 이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다 가나요? 비트코인이 그것을 위해서 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은 처음엔 위조, 삭조, 변조, 삭제가 안 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죠.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을 처음부터 회사의 경영 이념과 경영 철학과 회사의 사품과 모토로 잡고 시작한 것은 파이네트워크라고요. 그러니까 달러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령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러시아를 봉사해서 달러가 못 들어가게 하고 어느 나라든지 그런 걸 하게 못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쓰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이코인은요, 하게 되면은, 파이코인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채굴 금지시켰을걸요. 아,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문제 있다. 그럼 스톱을 시켜요. 그런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이네트워크가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고 글로벌 암호화폐를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거 만들었지만 이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233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창조하고 233개국 정부가 허용하는 그런 화폐를 하려면 KYC가 필요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그 주민등록증, 아이디, 운전면허증 같은 걸 수용하는 방법이 현재는 어디도 없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국가의 가장 많은 규정을 모두 다 준수해야 했다. 전통적인 기관들의 요구에 맞는 규정을 지켜야 했다. 아니 지금 뭐 러시아 같은 나라가 옛날에 우크라이나도 핵이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해체됐을 때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많았었어요. 근데 니네 핵무기 내놔. 니네 핵무기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니네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니네 나라를 우리가 꼭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핵을 반납했는데 지금 핵 공격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켜주지는 않잖아요. 소극적으로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핵가진 깡패가 하게 되면 핵가진 깡패가 뭐 맘대로 하게 되면 이게 뭐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태민 박사는 그런 경우에도 달러는 못 쓰지만 암호화폐는 쓸 수 있다.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억 간다. 뭐 얼마 간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IT 시대에서 DT 시대로 바뀐 것이 이게 세상에 참 가치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존중해야 될 서로 간의 룰이 있잖아요. 이 오태민 교수 말처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다 싫어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파이코인처럼 문제가 있다. 그럼 스톱. 문제가 있다. 그럼 스톱. 그게 맞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통적인 기관들의 요구에 맞는 다 규정을 지켜야 했다. 이게 데이터예요. 이런 게 데이터고 이런 게 빅데이터라고요. 이거를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AI의 감지 기능의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있는지, 이 라이브니스 디텍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지금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다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데이터는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데이터로 우리의 생태계가 유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내가 당신을 뜯어먹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가 이렇게 3.0, 3.0, 온통 3.0 얘기를 하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1파이가 1000불 갔으면 좋겠다, 10,000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야, 이게 1파이가 1000불을 가고 1파이가 10,000불을 가게 하려면 나도 좀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이런 게 없잖아요. 이게 생각하는 법이잖아요. 생각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게 되면 파이투데이 유틸리티 이번에 챌린지 도전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무수익 자산을, 데이터를, 값비싼 삶의 체험에서 생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무수익 자산을 수익 자산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개발시켜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이투데이 저도 뭐 조금 뭐 좀 서운한 면도 있었지만 얘네의 파이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그림이, 야, 이게 마윈이 한국에 와서 8년 전에 얘기했던 DT 시대를 얘기하는구나. 마윈이 이때 앞으로 DT 세상이 30년간 펼쳐질 거라고 그랬거든요. 8년이 지났지만 아직 펼쳐지지 않았잖아요. 4년 전에 파이코인이 정말로 마윈이 얘기했던 DT 시대, 그 사람의 데이터,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참여, 그 사람의 삶의 경험에 돈이 되는 시대. 그래서 거기다가 파이코인을 지금 주고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한테는 더 주고, 근데 어떻게 기여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런 11단계 퀴즈를 내가지고 참여하면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늘 한쪽 마늘 두쪽 팔리게 1파에 얼마 가요? 묻지 마. 왜냐? 얘네들 하고 있는 거 보면 IT 산업, 인터넷 혁명에서 IT 산업에서 DT 산업으로 가게 되면 파이코인 없는 DT 산업은 안 돼요. 물론 다른 더 좋은 코인이 앞으로 나오게 될지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파이코인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마윈의 그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 얘기, 정말 자기의 운명을 걸고 한 얘기에서 이 사람 한 얘기가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오늘까지 3일간에 거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올린 2개도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그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모든 스토리는. 네, 고맙습니다.